이쪽으로 가시죠. 예. 아, 이리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좀, 예. 예. 예, 지난 9월 달에 뵙고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1차 회의 때 많은 부분에서 큰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셔서 예, 국회가 몇 가지 점에서 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 관계가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예산 부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된 것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선제적 제안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흔쾌하게 동의하시고 본 예산에 넣어주셔야 한다고 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큰 의안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은 그 원내대표인 우리 주호영, 김태년 부대표님하고 예결위의 정승호 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박홍근 간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차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통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그 법안 처리도 건수에 있어서는 어제까지 처리한 것이 858건인데 국회 생긴 이래로 대원 이래 제일 많은 최다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율도 14.5%인데 16대 국회 20년 만에 처리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법안 두 가지 점에서 국회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1차 회의 때 두 분께서 민생에 관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처리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실행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작 이제 큰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두 분께서는 경륜이나 역량이나 또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좀 통큰 협의를 해주셔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경기 침체, 남북 경색,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 이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서 우리 모두가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탄 풍우 공주의 입장 아니겠는가. 두 분 지도자께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큰 합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격 영상회의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에 대한 합의가 돼서 또 국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만 보면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률, 예산 두 면에서 새로운 좋은 의미에서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분께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 합격하는 이런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정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참 피곤했도록 피곤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집값, 전세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짜증을 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한 정부 내에서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자랑을 해서 참 이 2차전 이후에 후진국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라고 자랑을 하면서 요즘과 같은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당 대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과거에 야당 때 당시에 그 여당의 횡포 비민주적인 그러한 신뢰를 많이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되고 날 것 같으면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행을 하는 것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정치 발전의 가장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변했어요.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녀 볼 것 같으면은 각 도시도 옛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돼 있고, 자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도 고도화돼 가지고서 이제는 뭐 이 선진국과 서로 이 맞상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됐는데 비록 우리 정치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지금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검찰 개혁에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 분명치도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검찰 개혁이 이런 것 하려고 검찰 개혁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법 관련 얘기인데 이 공수처법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이 정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서 참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참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공수처를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두 사람이 합해서 7명인데 그 중에서 이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갖다가 선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러한 그 비토 조항을 두었던 취지가 뭐였느냐. 비토 조항을 두었을 적에는 가장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정도면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해내라고 해서 그러한 조항을 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결정이 쉽게 안 된다고 그래서 공수처법을 고쳐가지고서 비토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하겠다. 난 그것이 과연 우리가 통상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다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내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이 그저 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서서히 좀 다시 생각하면 제가 우리 의장께서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를 사이에 놓고서
좀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처음 출발하는 정부기구인데 처음 출발하는 기구의 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기구가 바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구 자체도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는 전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전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권의 한계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정치를 갖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공수처 관계는 이따 비공개일 때 제 의견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뵙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 자가격리 때문에 대표님께서 소통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안들이 남아있는 법안들의 처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